전월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달력에 표시된 그날이 꼭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. 아니, 이게 거의 내 전 재산인데 이 소중한 보증금 과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?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바로 이 질문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죠? 이게 참 이상해요. 처음 계약하는 분은 물론이고 여러 번 이사해본 분들도 계약할 때마다 왜 이렇게 새롭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. 온갖 법률 용어에 복잡한 절차까지 정말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복잡한 얘기는 싹 빼고 딱 3단계 이것만 기억하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아주 그냥 철벽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계약 전, 계약할 때,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첫 번째 단계, 바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우리가 미리 해야 할 것들입니다. 일단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바로 전세가율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간단해요. 만약 이 집의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전세 보증금이 8억이다? 그럼 전세가율이 80%인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?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집을 팔아도 내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깡통 전세를 걸러내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. 자, 이 숫자 80%. 이건 정말 머릿속에 그냥 새겨두세요. 만약에 전세가율이 80%를 넘어간다? 이건 좀 위험한데? 하고 바로 빨간불을 켜야 합니다. 집값이 아주 조금만 떨어져도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니까요. 다음은 등기부 등본입니다. 이건 그냥 그 집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이 집 진짜 주인이 누군지, 그리고 혹시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든 권리관계가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. 이거 보세요.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. 딱 3군데만 보면 됩니다. 첫째, 표제부. 여기서는 내가 계약하려는 집 주소가 맞는지부터 확인하고요. 둘째, 갑구. 여기선 지금 내 앞에 있는 집주인이랑 서류상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이랑 대조해 보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을구. 여기에 혹시 나보다 먼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은행 대출 같은 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. 이 3가지만 제대로 봐도 진짜 웬만한 사고는 다 막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사실 등기부 등본이 만능은 아니거든요. 이 서류에는 안 보이는 진짜 유령처럼 숨어있는 빚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거나 아니면 나보다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가 있는 그런 경우요.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꼭 추가로 달라고 해야 돼요.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보면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알 수 있고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보면 세금 문제는 없는지 알 수 있죠. 왜냐하면요.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돈을 나눠주는 순서가 있거든요. 세금이나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1순위로 먼저 가져가 버리면 나는 순서가 뒤로 밀려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. 빚만 확인하면 끝일까요? 아니죠. 내가 들어가 살 바로 그 집 자체가 합법적인 건물인지도 봐야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멀쩡한 집을 불법으로 막 쪼개서 방을 여러 개 만들거나 옥상에 몰래 방을 지은 위반 건축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거 보세요. 합법적인 건물이랑 위반 건축물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. 위반 건축물에 잘못 들어갔다?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. 무엇보다 내 보증금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. 이건 정말 치명적이죠.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걸 확인해 보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. 이 집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나? 하고요. 이거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. 주택도시보증공사, 즉 허그 같은 기관 웹사이트 들어가서 주소만 딱 쳐보면 바로 가입 가능한지 알려주거든요. 자, 이렇게 사전조사를 마쳤다면 이제 드디어 계약 테이블에 앉을 시간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마무리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
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. 3가지를 최종 확인해야 돼요. 첫째, 중개인이 정식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. 둘째, 등기부등본에서 봤던 그 집주인과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의 신분증이 정말 일치하는지. 그리고 셋째, 이왕이면 개인들이 만든 계약서보다는 나라에서 만든 법무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게 나중에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있잖아요. 사실 계약서의 진짜 힘은 따로 있어요. 바로 이 특약 사항입니다. 이건 그냥 몇 줄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.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말 그대로 나만의 맞춤형 방패를 만드는 과정입니다. 여기 예시들 좀 보세요. 진짜 필수적인 것들이에요. 예를 들어 전세 대출 안 나오면 이 계약은 없는 걸로 합니다. 이거 진짜 중요하죠. 또 이사 나가는 날 무조건 보증금 돌려주셔야 합니다. 이것도 당연히 넣어야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. 잔금 치르기 전까지 집주인은 이 집으로 절대 대출받거나 하면 안 됩니다.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 여러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. 자,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.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고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. 이제부터는 진짜 내 권리를 법적으로 땅 확정해서 그 누구도 내 보증금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작업이 남았습니다. 그 핵심이 바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확보하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모든 빚쟁이들을 제치고 제가 1순위로 제 보증금 먼저 받을게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입니다. 내 보증금을 지키는 그야말로 최종 병기인 셈이죠. 이 엄청난 권리를 얻는 방법은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.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. 계약서를 쓰자마자 바로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세요. 그리고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르자마자 짐도 풀기 전에 바로 전입신고부터 해야 합니다. 이 2가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이사 당일에 딱 완료되어야만 법적인 보호막이 완벽하게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법적 절차를 다 마친 위에 100% 완벽한 안심을 위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추는 거죠. 바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. 이렇게까지 해두면 정말 만에 하나 집주인이 돈을 못 주는 상황이 와도 보험사가 대신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니까요.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겠죠? 자, 오늘 얘기가 좀 많았죠.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계약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안전계약 필승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. 자, 갑니다. 첫째, 집 고를 땐 전세가율 80% 넘는지 위반 건축물 아닌지 꼭 확인하고요. 둘째, 서류 볼 땐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이랑 빚 확인하고 세금, 체납 같은 숨은 빚까지 꼼꼼하게 체크. 셋째, 계약 당일엔 진짜 집주인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지켜줄 특약사항 꼭 넣으세요. 마지막으로 이사하는 날,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무조건 당일에 끝내기. 이 체크리스트만 딱 지키시면 됩니다. 어떠세요?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불안에 떨기만 하는 세입자가 아니에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,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. 다음 계약에서는 꼭 이걸 활용해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전한 집을 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